자, 그러면은 이런 사업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정적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이래야 되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건전한 투자 어떻게 안정적일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태양광이란 거는 이렇게 태양광 이렇게 설비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겠죠. 설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태양이 비쳐야 돼요. 태양이 잘 비쳐야지 발전이 되고, 태양이 비쳐서 발전된 설비는 전력거래소나 한전에 팝니다. 그냥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그냥 같은 거로 생각하죠. 실제는 다르겠지만, 근데 자회사입니다. 판매해서 매출을 얻죠.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투입 비용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시스템 관리가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수익이 된 거를 경영 관리해야겠죠. 회계 처리하고, 왜냐면 개인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이지만 사업자가 되면은 법인으로서 세무, 수익도 내고, 재무신고도 하고, 이렇게 수익 처분하고 배당 수익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태양광 사업의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상에서 우리가 사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매출이 안정적일 것인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나니까. 두 번째, 근데 매출이 안정적이려면 태양이 발전 잘해야 되는데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태양이 안 비치면 어떻게, 태풍이 오면 어떻게, 설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변수가 두 번째 변수겠죠. 자, 이제 햇빛도 잘 비치고 판매도 잘, 매출도 잘 됐어. 통장에 돈이 잘 들어와. 근데 누가 이거를 배임으로 막 처리하면 어떻게? 우리 걱정스럽잖아요. 주식회사 투자했을 때 사장이 막 어떻게 할까봐. 수익이 잘 배분될 것인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그리고 그 밑바탕 기본으로 깔리는 거는 그러더라도 설비는 좋아야죠. 장기간 내 거니까 잘 가야 되니까 최저가로 막 중국산 설치돼서는 안 되겠죠. 고소유의 설비가 설치가 되고, 또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운영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투자한 것이니까. 이 5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1번과 2번, 3번 핵심 요소를 설명을 드리고요. 끝나고 저희 CTO가 기술적인 요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인데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은 크게 수익이 두 가지입니다. SMP라고 하는데 복잡한 용어지만 그냥 전기 판매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를 판매해서 얻는 매출 가격이고, 두 번째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해서 그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에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로 생각하면 됩니다. 좀 다른 용어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SMP 전기 가격은 매 시간 단위로 변동합니다. 가격이 막 들쑥날쑥해요. 뭐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받고 다양한 영향을 받죠. 매출이 변동한다는 것이고요. REC 변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REC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같은 것들 판매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2년 새 가격 반토막, 내 은퇴자금 어쩌라고, 이런 문제들인데요. 실제 이렇게 고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수익의 원이 S&P와 REC인데 이 가격이 이렇게 막 급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올해 기준으로요. 올해 9월 기준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그 판매 가격 일반 가격으로는 킬로와트당 100.7원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기본 가격이죠. 100.7원이에요. 그럼 저희 조합은 이를 옥상으로 함으로써 REC를 1.5배 받았습니다. 옥상을 하면 환경 파괴가 없기 때문에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으로 가면은 20년 장기 고정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장기 고정 계약은 산업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매년 확정이 되는데요. 킬로와트당 212.1원입니다. 100원 대 212.1원은 많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이것이 20년간 고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수가 없죠. 늘 일도 없지만 줄일 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100원이란 거는 늘 일도 있고 줄일 일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것이고요. 수익 차이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은 좋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협동조합은 소규모 자원들을 많이 하죠. 이 조합들이 협동조합 여러 개, 설비 여러 개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판관비가 많이 들어서 시장에 있는 협동조합들은 사람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비용들이 수익을 많이 실현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것을 조합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 매출 300만 원, 1000만 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매출 10억을 하는 거랑 1000만 원 하더라도 기본 운영비는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한 100kW 태양광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순현금이 1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를 사실 인건비가 가동돼서 플랫폼에 의해서 가동되지 않고 가동된 판가면 1000만 원 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이니까 연에 2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비용들이 플랫폼에서는 없는 거죠. 기기가 하니까.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운영 거래 비용을 제고로 시킴으로 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말씀드렸듯이 햇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올해 태풍 불었잖아요. 태풍 불으면 어때? 이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보험인데 태양광은 보험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함께 5개 보험사랑 공동 개발해서 저희들이 가입하는 태양광 발전소 공제조합이라는 거는 요 가입 요건을 갖춘 유일한 상품입니다. 에너지 공제조합의 상품이고요. 무엇이냐면은요. 자연재해,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를 통해서 복구하는 재물 손해보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고 통해서 제3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럼 손해배상,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보험이고요. 두 번째 그럼 태풍이 와서 딱 설비가 이렇게 무너졌어. 그러면은 발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매출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기업 휴지라고 합니다. 기업이 멈추면 기업 휴지 통해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기업 휴지보험이에요. 그래서 재물 손해 같은 경우 기업 휴지보험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이런 식의 모든 거 다 하는 보험들이 있어. 그런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과 달리 변수가 없으니까 보험 상품이 아주 잘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같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생명보험들도 대부분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간에 갑니다. 이런 보장 장치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렇게 변수 하나 더 제시하고 나면은 자, 이제 조합의 통장에 돈들이 잘 들어와요. 고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이 고정적으로 들어온 문제들을 주주가, 사장이, 경영진이 막 임의로 틀면 어떻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주식회사 배임 문제도 되게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란 거를 우리는 협동조합 체계로 갑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란 것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은 협동조합은 이겁니다. 29조에는 총조합원의 과반 수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요. 무엇들이냐면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규약의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결산보고의 승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과반 이상 찬성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한 정관, 규약들이 바뀌어 나가려면 정관과 규약은 정관은 시에 제출합니다. 바뀌어 나가려면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모두가 과반 이상이 동의할 때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100억이 나왔는데 그 100억 중에 비용이 어떻게 쓰인다가 채들이가 바뀔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 1의결권입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대주주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출자금을 100만 원 낸 사람이나 10만 원 낸 사람이나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소유라고 해요. 왜 조합원 소유라고 하냐 하면은 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거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은 그 소유는 조합원 소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결정된 거는 조합원의 집단의 선을 추구하는 권리 행사기 때문에 대주주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이익 배분은 모두가 원하는 상태에서 이익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의 그 대표이사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그럼 그들이 이렇게 돈을 이상하게 굴리면 어떡해? 근데 자, 거대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니까 경영진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는데 협동조합은 그게 없어요. 그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고 그 3분의 1입니다. 여기 계신 3분의 2가 결정하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분들 집단 선이니까. 이것이 바로 조합원 소유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에 돈이 다 들어와서 운영될 때 매년 합의된 대로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돈이 밖으로 나갈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요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무엇일 것인가는 아주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좀 쉬어가는 코너로 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냥 상식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듣고 제가 끝나고 다시 복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CTO인 임성빈 CTO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갖겠습니다.